나름대로 우리 윤 교수님이 강의 말미에 기술사, 뭐 지도사 시험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좀 일부러 좀 빨리 진행하고 그쪽으로 좀 왔습니다. 하고 제가 시 쓰는 요령을 여기다 써놨다 그러면 옆에다가 전문가가 되는 요령을 하나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시간 투자하고 노력 투자하고 생각 투자하고 걔하고 나하고 일체가 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합격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냥 합격하기 위한 뭐 시험 패스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속에서도 한 발 더 깊게 넓게 많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일체화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침에 우리 윤 교수님이 그렇게 좀 하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공부했던 우리 건설안전 기술사 책이죠.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데 됐다시 듣고 보여요. 그죠? 이걸 내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걸 끊임없이 읽고 쓰고 특히 기술사는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다 분철을 했습니다. 얇게 보이나요? 얇게 분철을 해서 이번에 소공사 기초공사예요. 잘 안 보이네 이게. 네, 토공사 기초공사를 해요. 그러면 토공사 기초공사 페이지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서 그 공정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위주로 먼저 읽는 거죠. 이거 맨날 그 두꺼운 책 가지고 첨서부터 다 쓸 거야 하고 계속 그 시험 기술사 문제 양식지 있잖아요. 계속 쓰다가 보면 앞에만 새카매집니다. 그리고 덮어 계속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초보자들한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용어도 생소해. 경험도 많지 않아. 근데 저걸 글로만 이해해. 근데 분량은 많아. 이게 난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술사 책을 볼 때 저는 여기 여성분도 계실 거고 남자분들도 계실 건데 저 군대 갔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군대 얘기 조금 얘기하면 사격장에 가가지고 우리 멀가중, 멀중가중 혹시 압니까? 사격장에 갔을 때 250, 250, 뭐 150, 250, 150 거리별로 원대 사격하고 중간거리 사격, 가까운거리 사격이고 멀중, 멀중, 가중 이렇게 그 10번의 이 사격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것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 책을 처음부터 막 디테일하게 골라내지 말고요. 멀리서 본다. 소설책 읽듯이 쭉 넘기세요. 그래갖고 한번 딱 돌아갔어요. 두 번째는 가져가. 가는 내가 공정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 부분 발췌해서 한번 쫙 써보고 그것만 이해하는 거죠. 세 번째는 중간 정도 돼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보되 옛날에 빈지 러프하게 봤다면 이번엔 한 중간 정도로 한 번 더 읽고 그걸 패턴을 멀가중, 멀중가중 왜 우리 그 7번 공부법이라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공부하는 요령이 그렇게 빨리 지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처음에는 러프하게 넓게 읽다가 가까이 읽다가 중간으로 읽다가 그렇게 변화를 주면서 무엇보다도 책을 분철해달라. 분철한 걸 가지고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집중한다. 좀 진짜 농담이지만 저희 친구 중에 하나는 측량 및 정보기술사 그쪽으로다가 기술사가 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선배 형님이 그 측량 기술 정보지 잡지를 몇 권을 줬어요. 근데 그냥 회사 그만두고 그냥 한 번씩 쭉 넘겼는데 좀 재밌어갖고 조금 자기가 디테일하게 읽었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시험 보러 갔는데
정보지에 있던 게 그대로 시험 문제 다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측량 레벨 이 광파기도 세우지도 못하는데 기술사가 돼버렸어요. 뭐 그런 얘기도 뭐 굉장히 운 좋은 예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공부하는 요령으로 더 중요하고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이렇더라고요. 제가 경험에 의해서 보면 국책 공사들 중에 대형 공사들 있죠. 저 공부할 때는 이제 서해대교, 영종대교 뭐 이런 대형 교량들 공이 시공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전문 그런 우리 저널, 우리 토목 뭐 시공 학회지, 뭐 건설안전 학회지에 보게 되면 그 공법이 소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공정에. 그런 것들 대형 공사에 돼 가지고 좀 이벤트화 돼 있는 그런 주제들이 좀 나오고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서 올해 굉장히 덥다.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뭐 비도 뭐 뭡니까 뭐 폭탄비가 뭐 내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면 안전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뜨거우니까 폭열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 열사병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적인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챙겨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험 본 걸 가지고서 답안지 체크하시는 우리 교수님하고 제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충민아, 내가 이번에 그 시험 채점하러 갔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0명의 답안지를 봤다. 그 중에 900명의 답안지가 거의 같더라. 그 중에 50명은 볼 것도 없더라. 그 중에 50명이 그나마 체크 대상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문사면 예문사, 성한당이면 성한당. 답안지가 거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나오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자기 사항 하나 정도는 늘 집어넣어라. 그걸 하나 집어넣는 습관을 들여라. 자기가 집어넣은 거는요, 기억에도 더 많이 오래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면접을 통해서 마지막 합격이 돼요. 면접이 기술사도 어렵지만 지도사는 더 어려워요. 요즘에 블라인드 면접 하거든요. 뜬금없이 세 분 중에 질문을 막 합니다. 첫 번째 대답 못하면 내 멘탈이 깨집니다. 두 번째 또 뭐 하는데, 아, 이번에 큰일 났네? 이러면 좀 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한 질문, 공부하는 요령이 저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옹벽의 안전에 대해서 수험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옹벽의 안전, 옹벽의 안전. 바로 안 떠올라와요. 그죠? 안전 조건, 전도 지지 활동, 주변에 있는 환경, 구조물의 안전, 이렇게 하고 얘기를, 그것만 딱 하고 얘기하고 나면 또 미쳐도 별로 딸리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정의, 2, 특징. 특징 안에는 공법적인 특징도 있을 수, 공학적인 특징도 있을 수 있고, 뭐에 대한 특징들. 3, 장단점. 4,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나 요 정도 해갖고, 한 4가지, 5가지의 꼭지를 늘 우리 머릿속에다 넣고, 기억을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자가 뜬금없이 뭐 하나 딱 질문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정의를 풀면서, 옹벽은요, 뒤에 집안에 옹벽을 쌓으려고 넓게 면적을 이용한다든가, 사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러면서 안정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 쿠션의 시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흙이 무너지지 않으려 그러면 얘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밀려가지 않아야 되고 침하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지지 활동에 대한 그런 안정조건이 필요하고요. 어쩔 때는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주변 전체가 다 무너지는 얘기가 있어서 주변 전체에 대한 배수 조건이라든가 환경 조건도 우리가 구분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옹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공해야 됩니다 하고 개요부터 정의, 특징, 공법적인 특징, 장단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갖다 머릿속에 어떤 과제가 와도 늘 그런 식으로 나는 답안지를 쓰든 질문에 구두로 답변을 하든 그런 걸 늘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참고적으로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주말이나 이런 시간이 좀 뭐 다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렇게 학원 공부를 안 하고 혼자 독학을 했지만, 아, 그, 지나온 그런 거에 의해서 보면, 그래도 학원에 가서 진도 관리 해주고, 거기서 어느 정도는 좀 끌고 와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좀 의지력이 항상 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지도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드시 뭐 이 학원 갈 그럴 시간이 안 되신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또 한 가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 업무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공부가 가장 효과가 좋아요. 저는 다행히도 안전할 때, 뭐 시공할 때, 그럴 때 같은 업무하고 좀 많이 접목이 됐는데, 그 중에 저하고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시험 문제 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점수도 굉장히 좋게,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합격이 된 그런 좀 복받은 예인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때, 너무 양이 많다? 뭐 그런 쪽으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책을 사세요. 책을 사가지고 소설책 읽듯이 읽으세요. 짬나는 대로. 한꺼번에 다 외워지는 그런 머리는 없습니다. 그 짬날 때 읽다, 이거 우리 현장에 있는 얘기인데 좀 더 깊숙이 알자? 걔거 더 정확히 들어가고, 분석해서 들어가고, 어태치해서 가고, 그 다음에 얘를 항상 생각을 하고 사세요.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이렇게. 근데 생각의 꼭지를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개요 정의, 뭐 공법적인 특징, 장단점, 그 다음에 문제점,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 앞으로 방향, 이 정도로 이렇게 꼭지를, 자기만의 꼭지를 만들어가지고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글씨나 그림이에요. 근데 글씨는 금방 안 늘죠. 그래고 어쨌든 그림은요, 자주 그린 사람은 늘어나요. 그림은요. 그래고 자대고 이렇게 긋잖아요. 그럼 시간 너무 많이 가요. 자 안 되고도 자 글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늘 해나가 주세요. 그러다 보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좀 같이 토론하거나 이야기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듣고 계신 학우분들 중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이사님도 지금 옆에 채팅창을 좀 켜서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래 더보기 누르신 예. 다음에 채팅 누르시면은, 네네네. 지금, 뭐가 되게 많네요. 처음에는 이제 인사하였고요. 마지막에 이제 질문해 주실 분이 계셔가지고, 마지막 사항이요? 예. 중첩벌 판결 사례처럼 결국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일부 회사에서 두 명의 각자 대표 체계로 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1인 대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 한 사람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타당할까요? 일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소위 이제 요즘에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주. 사업주가 하는 거는 인사, 행정, 노무, 뭐, 총망라죠. 총망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데, 하는 일도 굉장히 많죠. 근데 사업주가 자기가 처벌 안 받으려고, 우리 이제 뭐, CSO도 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전 경영 책임자, 뭐, 이렇게 하고, 쉬프 세이프티 오피셔, 해갖고 만들죠. 그래갖고, 그런 부분을 두게 되는데, 그 분이 회사의 돈까지는 다 관리를 못 하거든요. 거기까지도 권한을 주지 못하는 그런 체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는 건 아니고, 만약에 공동대표 형식으로 간다 그러면, 공동대표도 정확하게 누가 더 주가 되고 누가 더 부가 되는 거는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평명하게 그게 없을 거고, 만약에 50대 50의 지분이라 그러면 50대 50의 지분 중에서도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책임과 권한, 결정에 대한 결정권, 그런 것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내 회사인데, 한개 회사인데 A사, B사, C사 회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회사가 나눠져 있는 건 얘기가 틀리죠. 왜냐하면 그 회사 A사, B사, C사 중에 C사에서 나오는 뭐 공사 이게 뭐죠 이건 뭐 어떤 돈에 대한 문제, 인사에 대한 문제, 어떤 결정에 대한 문제 그런 게 모두 다 자기가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독립되어 있는 회사일 경우에는 독립되어 있는 회사의 대표가 처벌을 받게 되겠죠.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채팅, 예, 또 있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신 학원이 있으실까요? 음, 지금 이제 채팅으로 안 치시고 음성을 키신 다음에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데, 만약 뭐 혹시 없으시면은 이제 오늘의 특강을 여기서 종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 예. 어떻게, 그,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줌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게 제가 강의의 어떤 그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갖고 좀 100%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자료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강의 시트 이쪽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이거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해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진하고 이런 걸 좀 첨부하면서 제가 법에 대한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나와 있는 이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100%다 이 안에다 넣어서 우리 회사의 안전도 확보하고 우리 경영자가 나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가지고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아, 뭐, 어쨌든 많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좀 많이, 뭐,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혹시라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사항이라든 것들이 지금은 없겠지만 나중에 있다면 저한테는 바로 연결이 안 된다면 우리 윤 교수님하고 저하고 가끔 연락하니까 주시면 자료나 이런 거 언제든지 다 공개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강의해주신 김충민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참여해주신 이제 학우 여러분들도 이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